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54분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수님 만나뵈러 간다고 했는데 그때 뵀었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조금 다시 또 변경이 돼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 책상이 어지럽잖아요. 오늘 논문 좀 프린트하고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또 집에서 좀 더 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세요? 저기 업로드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어 강사의 장점과 단점 제가 첫 번째 챕터에 올려놓은 거고, 올리면서 좀 시간이 걸리기에 두 번째 이어서 하기로 했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선 첫 번째, 한국어 강사는 대학원을 꼭 진학해야 하는가? 근데 보통 지방의 경우는 학사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은 거의 석사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공고를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어학당도 학사로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석사를 진학하고 그 다음에 진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마음 한켠에 좀 불안을 조금 안고 사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학교는 학사로 뽑았다가 석사학위 없는 선생님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갔다가 이제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재면접을 봤던 학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고 꼭 취업이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다닌 대학원은 선생님들이 다 관련 분야에서 일을 구해서 잘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물 잠깐만 마시고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는 이유보다 이제 진학을 좀 늦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 중 대부분이 논문 쓰기가 어렵다, 학업 계획서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학업 계획서는 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 관련 분야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쓴 석사 논문도 거기 있고 여러 분야 선생님들이 쓰신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분야를 그냥 단어만 쳐도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연구 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논문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가신다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고민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가 졸업했을 당시는 지방도 석사만 뽑았기 때문에 최저 학력이 그냥 석사였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석사를 가야 하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석사를 진학했고요. 그리고 석사는 쉽진 않겠지만 적당한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보통 석사 주제는 그래도 좀 찾기 쉬워요. 하지만 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못 쓰셔서 수료만 한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저는 대학원 논문 주제를 아직 못 정했어요. 앞에 맥락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어느 분야든 제대로 주제를 잡고 석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석사 공부를 진행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교수님들의 좀 더 많은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때문에 보통 석사에 진학하면 다 주제가 바뀌어요. 초창기 연구계획서랑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말 제대로 잡고 석사를 진학하신다면 나이가 꽤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들어와서 주제를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학부가 이 전공이라면 학부생 때 미리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 일을 1, 2년 정도만 해보고 진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건 당장 오기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에게요. 주제가 없어서.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주제가 뚜렷해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낮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주제가 된다면 진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것.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꼭 인맥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이랑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거든요. 뭐 아예 아무도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인맥 관리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뭐 크게 뭐 인스타를 한다거나 뭐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뭐 카카오톡 열심히 한다거나, 그거보다 그냥 가서 인사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크게 하지 말고 인사만 열심히 하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받아야 될 조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대학원 때 인맥을 쌓지 못했으면 나중에 한마디 묻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걸 묻는다는 게.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기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등록금이 비싸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앞에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4학기 하면 한 2천 정도, 그리고 서울에 집이 없다면 월세 생활비까지 하면 돈이 좀 장난 아니게 들 텐데, 그러면 한 3천?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확실히 싸요. 뭐 1200 정도. 이거는 이제 지방에 집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학기마다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이거는 학부 때처럼 뭐 성적이 가장 우수해야 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학점만 되면 다 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으면 여러분이 그냥 학교를 잘 안 나가서 거의 학고 맞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제 많으면 한 3천 정도 든다고 했는데, 사회 초년생이 봤을 때 분명히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30살까지 살 거 아니잖아요. 한 80까지 살 생각인데, 그 일을 시작하다 보면 저도는 금방 갚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80세인데 뭐 한 3천만 원 없다고 울고 있겠어요? 금방 벌 수 있는 돈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라면 진학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일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뭐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당연히 공짜로 들어오는 로또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한국어 교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이 분야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회의감이 들 때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학력이 너무 높게 필요하시다면서 투덜거리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학력이 낮다면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고 본인이 쉽게 들어온 만큼 쉽게 잘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들어오기가 어느 정도 어려워야 선생님들 자리도 그만큼 보존될 기간이 길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어 교사의 대학원 진학 고민인데 일을 같이 병행할지 아니면 대학원만 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